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훈이와 범입니다. 지금이 2월 중순인데요. 미국에서는 12월 말부터 1월 초까지 오미크론 변이해가지고 환자가 무지무지 많았죠. 뭐 보통 그 전까지만 해도 많아야 뉴저지를 기준으로 하면은 한 뭐 5천 명, 많아야 6천 명이었는데 갑자기 늘어나가지고 뭐 2만, 3만, 네. 4만까지 올라가더니 그게 2, 3주 만에 뚝 떨어졌죠. 그쵸, 그래서, 예. 그래서 지금 어떠세요? 병원에는? 요즘은 이제 환자가 거의 없습니다. 다행이네요. 한 2주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바빴죠. 뭐 우리가 새로 코비드 환자만 위한 병동을 따로 만들고 수술이라든지 외래 환자 검사 이런 것들 다 캔슬해 버리고 네. 한 2주 동안 그랬었는데 한 지난주부터 시작해가지고 환자가 갑자기 뚝 떨어졌어요. 예. 네. 그래서 오미크론의 증상이 약하다 그러지만 그래도 사망자가 굉장히 많았죠. 그럼요. 근데 그 대부분이 위험 인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네. 그렇죠. 사망자가 굉장히 많으셨는데 예. 99%는 백신을 안 맞으신 분들. 예. 그리고 한 1% 정도는 백신을 맞고도 입원하신 분이 계셨는데 그런 분들은 다 이제 암 말기인 분이거나 아니면은 장기 이식하고 나서 이제 면역 억제제를 장기적으로 복용하시는 분들이. 제 환자 같은 경우에는 한 두세 분 정도 한 30, 40대 분들이 돌아가셨어요. 예. 지난주에. 그런 분들이 이제 젊은 분이지만 좀 약간 좀 뚱뚱하고 예. 이제 천식도 있는 분이셨고 이제 대부분이 그랬는데 결국 병원에서 한 3, 4주 동안 계속 인공호흡기 달고 계시다가 예. 돌아가셨는데 저희가 느낀 거는 오미크론이라 그래가지고 예. 이게 반드시 감기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한국 상황을 보니까 무슨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가지고 막 오늘은 10만이 확정자로 나왔는데 그래도 다행한 거는 한국에는 아직도 뭐 사망자나 중증자는 그렇게 많이 늘어난 것 같지 않아요. 한국 분들은 특히 백신을 많이 맞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오미크론이라도 감기같이 그렇게 가볍게 생각할 건 없다. 그거를 또 뒷받침한 논문이 하나 또 나왔죠, 요즘. 그런가요? 예, 그렇죠. 보통 그 논문이 네이처 메디슨이라 그래가지고 꽤 아주 유명한 학술지에 나왔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거는 연구 대상이 굉장히 컸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었냐면은 미국에서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이 보통 보훈병원인가요? 보훈병원이라고 그러나요? 그렇죠. 예. 근데 거기에 다니시는데 거기에 진료 기록이 다 나타나잖아요. 거기에서 나타난 진료 기록 중에 코로나 감염된 15만 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안 걸린 사람은 뭐 500만 명 이상을 그거를 비교하는 연구를 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죠? 거기서 결론은 코비드 감염이 됐다가 완전히 회복됐다 하더라도 예. 그 1년 정도 뒤에 봤을 때 그 심장 혈관계 질환, 즉 말씀드리면은 심장마비, 뭐 심장 뭐 부정맥이라든지 예. 중풍이라든지 예. 심장 부정맥, 예. 그다음에 심장 부정 이런 여러 가지 결국 혈관계통의 질환에 걸릴 확률이 코비드에 안 걸렸던 분들과 비교했을 때 훨씬 높은 거로 나왔었죠. 예, 꽤 훨씬 높은 걸 나왔고 그리고 또 지금 화이자나 모더나 받으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거 심근염이나 심낭염 있잖아요. 그것도 코로나 감염됐던 사람들은 확률이 훨씬 높은 걸로 그렇죠. 나와요. 예, 그러니까 백신 맞아가지고 심근염, 심낭염 걱정하는 것보다 코로나 걸려가지고 그 후유증으로 심근염, 심낭염을 걱정할 게 훨씬 더 높죠. 아무래도. 그렇죠. 예. 지난번 우리가 한번 그 다뤘었잖아요. 얘기했죠. 예, 그렇죠. 예. 약 한 1000배 정도 네, 이제 네. 차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네. 이제 네. 당연히 백신을 맞으시는 게 도움이 되고 네. 아무리 코비드에서 회복되었다 하시더라도 결국 1년 뒤에 봤더니 여러 가지 문제로 혈관 계통에 문제가 생길 확률이 많으시기 때문에 네. 코비드는 무조건 안 걸리시는 게 좋거나 아니면은 근데 그냥 안 걸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 백신을 결국 맞으시는 게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건 뭐냐면 이 연구 결과에서 이게 코로나 걸린 사람이 뭐 다 중증이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한 사람뿐이 아니고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가볍게 지나간 사람들도 이런 심장 질환의 확률이 높아진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그렇게 나왔어요. 예. 말씀해 주셨던 그 VA 연구 결과가 굉장히 그 데이터가 스트롱한데요. 그죠? 그렇죠. 예. 그러면은 어떤 증상이 그러면 이런 분들이 코로나 회복 후에도 이제 병원을 찾게 했나를 보면은 뭐 대부분 이제 숨쉬기 힘들고 걸어 다니실 때 숨쉬기 힘들고 또 움직이실 때 가슴이 답답하고 아프고
그리고 뭐 가슴이 막 칼로 찌르듯이 아프나 이런 분도 많이 계시고요. 또 가슴이 두근두근 거린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여하튼 여러 가지 다양한 증상이 있기 때문에 증상을 하나를 찝어서 말씀드리는 거는 되게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그 BA 연구에서 보면은 심장이랑 혈관이랑 관련된 모든 질환에서 위험도가 아주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예. 제 생각에는 하여튼 결론은 무조건 백신을 맞는 게 제일 도움이 그러면요,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질환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하나하나씩 좀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나요? 심장 그 가장 흔히 있는 거는 이제 심장에 있는 혈관이 막히는 거, 관상동맥 질환이라고 그러죠. 그것도 위험이 증가했고요. 그리고 이제 심장이 불규칙적으로 이렇게 막 뛰어가지고 그걸 우리 흔히 부정맥이라고 하죠. 그 부정맥도 이제 위험이 훨씬 더 증가했었고요. 그럼 네. 부정맥 가지신 분은 대부분 이제 가슴이 두근두근 거린다 그러시고 뭐 커피 안 드시고 막 이런 분들 많으시죠. 이제 심장을 싸고 있는 심낭이라든지 심장 안에 있는 근육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아주 또 가슴이 막 아프다고 하시는 분, 그런 분들도 훨씬 더 위험도가 훨씬 더 많이 증가했었죠. 그리고 또 이제 다리 혈관에 이제 정맥에 이제 혈전이 생기는 경우도 이제 훨씬 더 많이 증가했었고. 예, 그거 다리 쪽으로 가기 전에 또 심장 보면 거기에 보면은 뭐 심부전증도 더 확률이 높아진다 그렇죠. 그랬는데. 예. 심장 근육이 또 어떤 이유로 해서 심장에 있는 근육이 어떤 이게 면역적으로 데미지를 받으면은 이제 심장이 제대로 이제 피를 못 짜주는 이제 증상이 생기게 되죠. 이제 우리가 심부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이런 분들은 뭐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시고 뭐 계단 올라가는데 숨 차서 일상생활하기 굉장히 곤란하게 되세요. 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심장 질환의 위험이 또 이제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조금 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다리에 있는 깊은 정맥 혈전 그게 늘어난다 그랬고 네. 그 깊은 정맥의 혈전이 폐로 들어가면 폐색증이 생기는데 그렇죠. 그것도 올라간다 그랬어요. 그렇죠. 증가율이. 그리고 또 전문으로 하시는 예. 또 중풍도. 그죠? 예, 그러니까 뇌혈관이 막혀가지고 생기는 뇌졸중 그 확률도 코로나 바이러스 걸렸던 사람이 안 걸린 사람에 비해서 1년을 통해서 추적해 보면 확실히 높은 걸로 나왔어요. 예. 우리가 정확한 기전은 아직 잘 모르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뭐 거기 연구 논문에서 그 사람들이 뭐 얘기한 바로는 뭐 혈관에 염증이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몸에서 찾을 수 없지만 바이러스가 어디에서 잠복해 있다가 그걸로 계속 데미지를 주지 않나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건 확실히 아직 모르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감염내과 하시는 분들께 제가 여쭤보면은 코비드는 무조건 안 걸리는 게 좋다. 라고 하실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백신에 의한 부작용 걱정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 백신에 의한 부작용보다 코로나 감염돼 가지고 생기는 합병증이 훨씬 빈도도 높고 그죠? 또 잘못될 확률도 높고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코비드에서 회복되신 분들이 어떤 증상이 있어야지 내가 이런 여러 가지 심장 질환을 의심할까라고 생각해 보신다면은 가장 흔한 게 이제 가슴이 통증이 있어요. 가슴이 이제 좀 묵직하게 아프시는 그런 분도 계시고 뭐 가슴이 이제 아주 뭐 칼로 찌르듯이 아프다 하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여기 이제 가슴 쪽에 이제 증상이 있으실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 조금만 걸으시면 이제 피곤하다, 숨이 찬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죠. 흔히들 계단 올라가실 때 집이 한 3층에 있는데 예전에 비해서 계단 올라오는데 너무 힘들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다리가 붓는 분도 계시고 본인도 모르게 누워서 주무실 때 보면은 숨이 차가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베개를 뭐 2개, 3개를 쓰게 되는 경우도 그런 경우도 생기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 아니면 가슴이 두근두근 거린다든지 조금만 걸어 다니면은 두근두근 가슴이 막 거릴 때 그런 때는 이제 이런 이제 심장 질환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겠죠. 아무래도. 그러면 아무래도 전문의를 찾아가는 게 좋겠죠. 그렇죠. 그럼 전문의를 찾아가면 어떤 테스트를 좀 하나요? 검사를? 증상에 따라 가지고 다른데요. 네. 증상에 따라 다른데 이제 만약에 뭐 숨이 차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러면 한번 제 앞에서 한번 걸어보세요라고 하는 운동부하 검사라고 하죠. 그런 검사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증상이 또 어떤가에 다르지만은 뭐 걸어가실 때 이미 많이 숨이 차다 그러신 분들은 뭐 초음파 검사를 통해 가지고 심장의 사이즈가 어떤지 심장이 어떻게 피를 잘 짜주는지 뭐 이런 검사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심낭염이 의심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심전도를 통해 가지고 심낭염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MRI 촬영을 통해 가지고 심장을 싸고 있는 심낭에 뭐 염증이 있는지 없는지를 또 직접 알아보는 검사도 하고요. 뭐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검사가 있긴 한데 그거는 환자의 상태라든지 환자가 가지고 있는 기저질환이라든지 뭐 연세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거에 따라 가지고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뭐라고 하나 딱 그렇게 제가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되게 힘들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런 테스트 하기 전에 의사가 직접 청진기로 그쵸. 진찰하죠. 가서 심장 활동 듣고 그죠? 그렇죠. 예. 예. 그리고 만약에 중풍이 의심되는 경우, 네. 코비드에서 회복이 됐어요. 네. 그런데 이제 뭐 중풍이 의심된다. 그럴 때는 예. 어떤 거를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보면은 뭐 신문에도 나오고 그랬지만 얼굴을 이해가지고 좀 웃어보라 그러는데 한쪽이 안 올라간다든지, 그다음에 손을 두 팔을 이렇게 올려보는데 한쪽 팔은 그냥 내려간다든지 힘이 없어가지고 그런 경우 없고, 말을 할 때 말이 좀 이렇게 어눌하게 나올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들, 그런 증상이 갑자기 생겼으면은 뇌졸중일 수 있으니까 빨리 응급실로 가는 게 그 최선의 방법이죠. 그리고 제 환자분 중에는 코비드에서 회복되시고 나서 기억력이 안 좋아졌다 하시는 분이 계세요. 예, 그거는 그때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뭐 요즘 얘기 많이 있잖아요. 브레인 fog이라 그래가지고 사람이 기억력도 안 좋고 불면증도 생기고 불안하고 우울증 생기고, 이게 뭐가 정상적이지 않은 거. 그것도 꽤 많은데 오늘은 보통 심장 혈관 질환에 대해서만 좀 많이 다뤘는데 그런 거를 불평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것도 연구 결과가 많이 나오겠죠, 아무래도. 예. 근데 뭐 만약에 코비드 회복되고 나서 뒷골이 당긴다. 그러면 네. 그것도 중풍의 어떤 전조 증상이라고 볼 수 있나요? 뒷골이 땡긴다. 드라마 같은데 보면 갑자기 하고 쓰러지는 그러니까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진 않아요. 뭐 땡긴다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보통 그거는 진짜 이제 중풍은 예, 아닐 가능성이 많다고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뇌출혈 같으면 이게 뭐 땡긴다기보다 그냥 뭐 진짜 망망이로 맞은 것 같이 그렇게 갑자기 아파가지고 뭐 거의 쓰러질 정도지. 땡긴다 뭐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여하튼 그 코비드 회복 이후에 증상이 너무 다양한 증상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이런 증상이 생기면은 이번 꼭 주치의랑 상의하시는 게 예. 이번 그 BA 스터디에서 보여준 그런 메시지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이거는 뭐 심장 질환, 혈관 질환이니까 뭐 진짜 생명하고 관계가 있는 거니까 되도록이면 빨리 전문가의 진료를 받는 게 중요합니다. 예. 지금 미국 경우를 보면은 그렇게 심각했던 코로나 전국이 되게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한국은 지금 뭐 아주 심각하지만 그것도 오래 가지 않아서 좋아질 거라고 조심스럽게 예상하는데요. 지금 예방도 중요하지만 이제 코로나 감염이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후유증을 치료하는 것도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훈이와 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